비 내리는 병원 앞 응급실 불빛이 지역은 피투성이 셔츠를 움켜쥔 채 복도 벽에 기댔다. 그의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다. 바로 그 손이 그녀의 손이었다. 지은, 왜 그랬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자 눈물이 비와 섞여 흐른다. 은호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고 눈가엔 미처 닦지 못한 눈물이 번져 있었다. 지혁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건 일 때문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혁의 어깨가 무너졌다. 의사의 호출음이 들리자 복도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은호의 시선이 문틈 너머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한우진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모든 게 우진의 간이식 때문이었다는 걸?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다. 처음부터였어요. 고성이의 대답은 차가웠다. 난 엄마잖니.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 그럼 난요? 은호의 외침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난 당신한테 뭐예요? 고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혁이 걸어왔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들은 듯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은호야, 그 말 진심이야? 미안해요, 지혁씨. 그녀가 한 발 내딛자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마. 내가 있을게. 나라도 붙잡을게. 지혁씨, 제발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뭐야?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녀의 대답과 함께 화면은 천천히 멈췄다. 비가 내리던 병원 복도. 그곳엔 사랑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진짜 화려한 날들은 이제 시작이었다. 은호씨, 어제 일은 그냥 잊자. 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고백은 실수였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실수라 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다. 지혁이 책상 위에 놓인 도면을 바라봤다. 오늘 회의 오후 2시로 옮겼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일정을 바꿨대.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수정 도면은 이미 전달드렸어요. 말끝이 닿는 순간 공기 중엔 말하지 못한 감정이 흘렀다. 은호가 나가자마자 지혁은 주먹으로 입을 가렸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모든 걸 바꿔버릴 줄은 몰랐어.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을 탓하듯 낮게 내뱉었다. 책상 위엔 전날 밤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 한 장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멈춘다. 한편 은호는 복도 끝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다.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 그녀는 커피잔을 쥔 손을 바라보았다. 지혁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마, 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너 잡아야겠다. 그 한 문장이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 은호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성재가 서 있었다.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그 사람 때문이지? 은호는 잠시 멈췄다. 성재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넌 늘 누군가를 챙기면서 정작 너 자신은 챙기질 않아. 그게 너의 장점이자 약점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지혁이 들어왔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오후 회의실. 클라이언트가 돌아가고 난 뒤 정적이 흘렀다. 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혁씨, 오늘 아침 그 말 진심이에요?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 지금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지금은 더 진심이야.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말 한마디가 아닌 눈빛 하나가 서로를 흔들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일은요? 일은 일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만들어보자, 우리부터. 그 말에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문득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고성이.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받아. 중요한 전화 아니야? 지혁의 말에 은호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그냥 스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호가 나간 뒤 지혁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멈췄다. 저 비가 그치면 우린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소개팅 한다고? 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커피잔을 들던 은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중간 어딘가 미묘하게 떨리는 불안이 있었다. 그냥 고객분이 소개해준 데서요. 식사 한 끼 정도죠. 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혁은 웃지 않았다. 식사 한 끼? 그 한 끼가 평생을 바꾸기도 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질투였다. 지혁씨, 이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선 일로만 얘기하자고요. 일?
네가 내 머릿속을 하루 종일 차지하는데 그걸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지혁씨?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 남자 어떤 사람이야? 그녀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놨다. 지혁씨, 그만하세요. 지금 감정 정리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됐어요. 지혁이 한 발 다가섰다. 그날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혀. 그래서요? 그래서 미치겠다고. 순간 공기가 멎었다.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지혁씨, 그 말 나한텐 죄예요. 죄?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은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모침.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벗어났다. 지금은 통화하면 안 돼요. 은호야, 내 말 잘 들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번 주 안에 DNA 등록해. 병원에서 미리 서류 준비했어. 왜요? 그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해. 그게 널 지키는 일이야. 지킨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니까 그래. 엄마 말 좀 들어.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새어나오자 은호의 몸이 굳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고성희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넌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통화가 끝나고 은호는 벽에 기댔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혁이 서 있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일 관련이었어요. 거짓말이네.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 네 눈 보면 다 알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믿어주세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복도 끝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 뒷모습이 사라지자 은호의 눈에선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대표님, 이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팀장이 내민 파일에는 DNA 일치검증서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지혁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이거 우리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지? 고객사에서 오더하신 자료라는데요. 이름이 고성희 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혁의 눈빛이 변했다. 그 파일 잠깐 나한테 줘봐. 그는 급히 파일을 받아 컴퓨터를 켰다. 그 안에는 지은호의 생년월일과 신체 정보가 적혀 있었다. 혈액형, B형 등록 사유, 간 조직 적합성 확인. 지혁의 손이 굳었다. 간 조직? 네. 숨이 막혔다. 누군가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재야, 혹시 고성희 쪽 회사 자료 본 적 있어? 그 사람? 그쪽에서 인테리어 의뢰 들어왔었잖아. 그 자료 중에 DNA 관련 문서 있더라. DNA? 은호 이름이 올라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혁아, 그건 건드리지 마. 성희 쪽은 생각보다 복잡해. 그래서 더 알아봐야겠어. 난 은호를 믿을 수 있지만 그 여자는 모르겠어. 그날 밤 지혁은 혼자 회사에 남았다. 불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서 컴퓨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고성희의 과거를 검색했다. 부산 화재 실종 사건, 쌍둥이 중 한 명, 행방불명. 이후 재혼, 전 남편 행방미상. 현재 박성재 회장의 아내로 재혼. 그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쌍둥이?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문득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은호였다. 지혁은 황급히 모니터를 껐다. 그냥 정리 좀 하느라. 이 밤에요? 응, 해야지 뭐. 요즘 일이 많잖아. 은호가 다가와 그의 책상 위를 바라봤다. 파일 정리 중이에요? 지혁은 급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중요한 자료라. 괜히 무리하지 마요. 요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해요. 그녀의 말에 지혁은 잠시 미소 지었다. 은호씨, 나 당신 지키고 싶어요. 네?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른다. 자신이 누군가의 실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성희가 점점 쪼여오는 그 불길한 계획을. 그 시각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한우진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있었다. 간 기능 수치 급격히 악화. 그녀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완성될 거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탁자 위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의 두 아이. 한 명은 지은호, 한 명은 한우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한 명은 심장, 한 명은 간.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 선택이었을 뿐이야. 대표님, 고성희 회장이 방금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유리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지혁씨,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 USB를 꺼내 탁자에 올려놨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글쎄요. 회사 기밀 문서라면 돌려주셔야겠네요. 그런데 왜 그 문서에 지은호의 이름이 있습니까? 고성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표님, 그건 단순한 유전자 관리 프로젝트예요. 관리? 사람의 간을 관리한다고요? 지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사람입니다.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성희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지혁 씨, 세상은 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어요.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킬게요.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딸을 찾은 거잖아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 그 아이한테 감정이라도 생긴 겁니까?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은호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네. 지혁이 뒤를 돌아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성희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잘 왔어. 네가 들어야 할 얘기야. 은호야, 넌... 지혁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넌 내 딸이야.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네가 버려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니야. 나는 널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그녀의 외침이 방안을 갈랐다. 지키려고 했다면 왜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왜 간을 원했냐고요? 고성희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네가 이해하긴 아직. 그만하세요. 은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할 순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혁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됐어요. 이제 그만 가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할 거야. 언젠가 넌 날 이해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문이 닫히자 정적만 남았다. 은호의 손이 떨렸다. 지혁 씨,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는 조심스레 USB를 보여줬다. 당신 이름 여기에 있었어요. 간이식 대상자 명단 안에? 그게 무슨... 네, 친오빠 이름도 같이 있었어요. 한우진.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서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피 검사하자고 한 이유가? 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이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지혁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거짓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진실은 다시 일으켜 세워요. 나랑 같이 버텨요. 이번엔 내가 잡을게요. 그 말에 은호의 눈물이 터졌다. 그 순간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지혁은 병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안에는 한우진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은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오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고성희.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혁 씨, 아이는 괜찮나요? 아이요? 이제 그 아이는 어른이에요. 누가 뭐래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왜 딸을 그렇게 이용해야 했는지. 세상에 완벽한 어머니는 없어요. 단지 너무 늦게 후회했을 뿐이죠. 통화가 끝났다. 그날 저녁, 지혁은 회사 옥상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사랑은 결국 진실을 향해 가는 길이구나. 그때 문이 열렸다. 은호가 천천히 걸어왔다. 여기 있었네요.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요. 오늘 병원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오빠 수술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지혁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한텐요? 은호가 그를 바라봤다. 이젠 나도 잡을게요. 이번엔 내가 먼저.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덮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두 사람을 감쌌다. 바람이 불었다. 지혁은 은호를 끌어안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일이었는데 사랑이 돼버린 그날처럼.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은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흘러내린다. 그 눈물 위로 내레이션이 흐른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강하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거짓의 끝에서도 피어난다. 화면이 어둡게 전환된다. 마지막 한 줄. 다음 화 고성이 모든 것을 잃고 웃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